안녕하세요, 푸덱입니다. 이제 SUV 사고 싶어서 SUV를 사왔습니다. BMW SUV고요, X6 모델입니다. 사왔는데 1000만원 이하 중고차, 이게 지금 제가 한 890만원 정도 주고 사왔거든요. 1000만원 이하 중고차면 고장이 많지 않을까, 뭐 요런 그런 걱정들을 하시는데, 제가 중고차를 고르는 그 팁들을 조금 알려드리겠습니다. 일단 금액대가 1000만원 이하여야 되고요. 뭐 1000만원보다 조금 넘어도 되지만 웬만해서는 1000만원 이하 차를 선호합니다. 감가를 맞을 대로 맞은 거고, 그리고 제가 사서 이제 다시 되팔 때도 그렇게 크게 금액이 떨어지지 않아요. 차를 가서 봅니다. 뭐 키로수 이런 거는 적으면 적을수록 좋은데, 적으면 적을수록 1000만원짜리 매물이 없고요. 키로수는 많아야 이제 다운이 되는 경우가 많아서 키로수 많은 거를 좀 어쩔 수 없이 보게 되기는 하는데, 이 차는 25만 한 6천 정도 탄 거를 제가 가지고 온 거거든요. 진짜 많이 탄 차라고 생각을 하시는데, 수리를 했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까지 탄 차면은 수리를 했을 가능성이 커서, 차 엔카 보면 이제 차에 그 엔카 이렇게 딱지가 있거든요. 엔카 검증 받았다고 이렇게 딱지가 있는데, 그 딱지가 있는 것만 봅니다. 엔카 딱지 없는 거는 안 삽니다. 엔카 진단을 받았다고 하는 것 같은데, 그 엔카 진단 받은 차들만 가서 보고, 사고 이력 그리고 소유자 변경 요런 거를 봅니다. 그리고 제일 중요하게 보는 게 자차 들고 탔나 안 들고 탔나, 이제 내 차 피해 그 정보 조회하는 게 뜨는데, 이제 그렇게 세 가지를 보는데, 소유자 변경 같은 경우는 7회 미만인 걸 선호합니다. 소유자 변경 많으면 차 너무 막 탄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이제 이게 뭐 가족으로 차를 타다 보면 변경이 그냥 가족끼리도 한두 번씩 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것도 그렇고, 연애를 하다 보면 남자친구 여자친구 만나는 게 횟수가 뭐 한 5-6번이면은 그냥 적당히 만난 거잖아요. 지금 뭐 어렸을 때부터 성인 30살이 됐을 때까지 기준으로 한 5-6번 정도면 그렇게 많이 만난 건 아니거든요. 차도 똑같습니다. 이 차가 지금 11년식인데 13년 됐죠? 나온지 13년 동안 제가 기억하기로 5번 바뀌었어요. 많이 안 만난 겁니다, 소유자를. 네. 적당한 거예요. 그 정도면 적당하게 만나고 다녔구나, 이렇게만 생각해 주시면 됩니다. 너무 그런 거에 크게 의미 부여하지 않으셔도 돼요. 네. 그리고 사고 이력 같은 경우는, 저는 사람도 다치잖아요. 다치는데 좀 크게 다치면 수술비가 많이 나오거든요, 사람도. 그렇다고 해서 뭐 축구를 못하거나 풋살을 못하거나 그런 건 아니니까, 정말 뭐 완전히 망가져가지고 그렇게 되지 않는 이상, 그러면 차도 폐차예요. 근데 이제 괜찮다, 수술 받고 나니까 나 뛸 수 있어 하면 또 뛰거든요. 이런 친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단순 교환 정도면은 금액대가 1500 이하로 저는 보고 있어요. 그 정도는 뭐 사고 날 수도 있지, 사람도 다치는데 라고 생각을 하는 편입니다. 가장 중요한 거는 가서 시동을 걸어봐야 돼요. 시동도 걸어봐야 되고, 시운전도 해봐야 되고, 차량 상태도 봐야 되고, 뭐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 뭐 누유 관련해서, 누유가 없는 차가 정말 베스트긴 하지만 누유가 있을 수도 있거든요. 이게 또 없는 상태에서 내가 가져왔는데 누유가 생길 수도 있고, 그래서 뭐 엔카 보증 이런 게 있는 거, 그런 걸로 처리를 하는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연식이 오래되다 보니까 누유 같은 거는 미세 누유 정도는 괜찮습니다. 저는 괜찮다고 생각을 해요. 그 정도는 나중에 오일 교환하면서 그냥 한번 싹 갈면 돼가지고, 그런 거는 뭐 그렇게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데, 이제 제가 제일 중요하게 보는 거는 엔진이랑 미션입니다. 누유 정도는 나중에 수리를 해도 금액대가
근데 생각보다 그렇게 크지 않을 것 같아요. 누유 잡는 거는 한 200에서 300만 원 정도면 누유 수리를 거의 완벽하게 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한 번도 안 해봤지만 그 정도면은 수리를 할 수 있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엔진이랑 미션이 고장나면 차값이 나와요. 그렇다 보니까 엔진이랑 미션을 제일 중요하게 봅니다. 제일 가서 하는 게 실내 컨디션 보고, 실내 컨디션도 너무 꼼꼼하게 그렇게 보실 필요가 없습니다. 이미 오래된 차고 실내 컨디션 좋으면 더 좋은 거고, 근데 더 좋으면 금액이 1000만 원이 아니에요. 1000만 원을 맞추는 차들은 다 거기서 거기입니다. 실내 컨디션이. 그래서 실내 상태 보고, 뭐 에어컨 작동되는지 보고, 그 다음에 뭐 자질 이런 다시방 같은 거 있잖아요, 글로우 박스 이런 거 작동되는지 보고, 시트 작동되는지 보고, 그냥 요 정도만 봅니다. 본넷을 열고 안에 그래도 누유가 있나 없나 봐요. 기름이 떨어진 흔적이 있나 없나, 그거는 무조건 봅니다. 그거 보고 이제 시동을 겁니다. 시동 걸어서 악셀을 밟아가지고 소리를 듣습니다. 엔진 소리를. 디젤 엔진이면 그 가기 전에 그런 거 있잖아요, 뭐 안 좋은 디젤 엔진의 소리 이런 거라든가, 안 좋은 미션의 뭐 울컥거림이라든가, 그거 찾아보면 다 나오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이 차 문을 열고 본넷을 열고, 본넷 열고 들으셔야 돼요. 본넷 닫고 들으시면은 좀 소리가 그렇게 직접적으로 들리지 않습니다. 그래서 본넷을 열고 악셀을 이렇게 좀 밟아줘요. 근데 막 이렇게, 이제 이건 터보 차량인데 터보차 같은 경우에 씩씩씩씩씩 거리는 게 있어요. 그 터보 돌아가는 소리 같이. 그런 거는 이제 나중에 갖고 와서 아씨 터보 교환해야 될 수도 있겠구나, 요 정도만 알고 계시면 됩니다. 엔진 같은 경우는 소리 들었을 때 이제 디젤이면은 시끄럽지만 않는데 달달달달달 거리는 소리만 아니면 그냥 괜찮은데? 하면은 소리를 듣고 가져오는 편입니다. 미션도 뭐 시운전을 하겠지만, 시운전을 하는 게 아니라 제자리에서 D랑 N, R 놨을 때 울컥거림이라고 해야 되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렇게 툭툭 칠 때가 있거든요. 그런 게 있는지, 변속을 하면서 변속 충격이 있는지, 그리고 뭐 있다 그러면은 뭐 그거는 이게 약간 오르막 내리막일 수도 있고, 평지에서는 웬만하면 안 그래요. 좀 이제 그런 거 보고 시운전을 나가죠. 시운전 나가서 조금 밟아보기도 하고, 차는 좀 밟아봐야 돼요. 그래서 천천히도 갔다가 멈췄다가 다시 악셀링 해봤다가 조금 고속으로, 뭐 고속이라고 한다고 해서 뭐 100, 120 이렇게 밟으라는 게 아니라 한 40에서 한 70까지 그냥 훅 밟아보는 것도 그게 나오거든요. 얘 지금 100인데 100에서 한 110 정도? 이렇게 꾹 악셀을 밟아서 차가 어떻게 나가는지, 지금 110이거든요. 이렇게 악셀을 밟았을 때 어떻게 나가는지, 요런 거 정도 보면은 됩니다. 그리고 타이어 같은 경우는 네 짝 다 똑같은 걸로 껴져 있고 막 그런 거 있잖아요. 뭐 미쉐린 타이어를 네 짝 다 껴놨다, 뭐 컨티넨탈을 네 짝 다 껴놨다, 외제 타이어 네 짝 다 껴놓은 게 관리를 그만큼 했을 거다라고 하시는데, 그거는 근데 어느 정도 맞는 부분인 것 같아요. 근데 이제 타이어가 다르게 껴져 있을 수도 있고 하거든요. 제가 중고차를 지금 3 시리즈도 타고 이 친구도 타면서 느낀 거는, 타이어는 손을 봐야 돼요. 이게 오래 서 있다 보니까 타이어가 뭐 아무리 좋은 거 껴놔도 타이어는 가지고 오시면 손 한번 봐야 됩니다. 뭐 얼라이먼트를 맞추던가 아니면 타이어를 교환한다던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한번 봐야 돼서, 뭐 네 짝 다 미션이 껴져 있다 그러면 좋지만 뭐 굳이 안 그러셔도 된다. 그냥 타이어 상태, 그러니까 트레드가 얼마나 남았는지만 중요하게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또 미쉐린 네 짝 다 껴져 있으면 정말 좋은 거고, 조수석 오른쪽은 금호 타이어 껴져 있고, 왼쪽에는 넥센 껴져 있고 해도 저는 상관없습니다. 어차피 주행하면 이상해요. 계속 서 있어서 차가. 교환할 때 뭐 넥센이든 한국 타이어든 금호 타이어든 그걸로 그냥 맞춰버립니다. 그래서 저 같은 경우는 타이어는 크게 신경 쓰지는 않고, 그건 소모품이다 보니까 이 타이어 같은 경우는 그렇게 내가 트레드만 많이 남아있으면 가져오는 편이고, 트레드가 많이 없다 그러면은 이거 갈아야 되는데 좀 빼달라고 합니다. 그러면은 어느 정도 이제 또
빼주기도 하고 하는데, 이제 저는 중고차를 그렇게 고르기 때문에 무조건 첫 번째 가서 봐야 되고, 그리고 렌카 같은 데 보면 찜해 놓는 게 있어요. 그래서 찜을 해놓고 그래서 좀 기다렸다가 시간 날 때 가셔가지고, 그 밑에 번호 있거든요. 전화번호 전화하셔가지고 저 이날 갈 건데 혹시 시간 괜찮냐, 그때 이 차 원하는 차를 볼 수 있냐 라고 얘기를 하면 볼 수 있다고 합니다. 이제 알겠다 하고 이제 시간 맞춰서 가겠다고 하고 약속 잡고 가서 보고 시운전 해보고 이제 구해올 수 있습니다. 이런 인포테인먼트들도 천천히 한번 보시면은 좋습니다. 뭐 이런 거 작동을 다 해보는 거예요. 그때는 작동 다 해보고 글로우 박스도 열어보고 이런 식으로 해서 다 그냥 꼼꼼하게 한번 보고, 내가 만약에 이걸 살 거다 라고 한다 그러면 진짜 꼼꼼하게 보시는 게 중요하고요. 엔진 미션이 마음에 들었다, 외관 상태도 괜찮아, 기스 이런 거 있을 수 있거든요. 그런 거는 그냥 가지고 와서 컴파운드를 문지르거나 그냥 감안하시면서 타시면 그게 건강에 좋아요. 생각보다 차가 그렇게 고장나지 않아요. 진짜 그렇게 빨리 고장나는 차들은 고출력 차들이 그렇게 빨리 고장나는 것 같고, 봤을 때 고출력 차들이 아닌 경우에는 그렇게 빨리 고장나는 것 같진 않아요. 그리고 이제 차를 살려고 마음을 먹으면 막 진짜 찾아보잖아요. 어떤 차가 괜찮나 이러면서. 걔네도 그런 차들이 있어요. 뭐 이런 차가 명기다, 엔진도 괜찮고 미션도 단단하고 엔진도 단단한 그런 차들이 있다, 요런 게 있거든요. 그런 것도 한번 알아보는 거고, 얘는 직렬 6기통 디젤이라고 하는데 이 친구도 엔진이 괜찮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미션도 ZF 8단이에요. 그냥 믿고 간 거죠. 그러니까 터보 막 2발 달려있고 3발 달려있고 그런 거는 진짜 문제가 생길 수도 있을 것 같아서 그런 거는 못 사겠고, 한 발 정도면은 딱 적당하지 않나. 제가 요 차를 구매를 그런 식으로 한 겁니다. 이제 너무 20만 킬로, 25만 킬로, 야 이거 폐차해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거 생각 안 하셔도 됩니다. 택시는 50만까지도 타요. 30만, 40만 그만이 금방입니다. 그러니까 관리를 어느 정도 해줬냐의 차이인 거지, 키로수는 그렇게 의미 없다. 물론 소모품적인 부분에서 진짜 많이 갈아줘야 되고 차에 애정을 더 쏟아야 되는 건 맞아요. 그리고 국산차에 비해서 부품, 지금 얘네 같은 경우는 더 하이엔드급이니까 더 비싸겠죠. 고치면서 탈만해요. 요즘 막 제네시스 새 차 보면은 뭐 부품값 뭐 라이트 한 짝에 막 300만원 400만원 한다는데, 뭐 제네시스는 내가 지금 그걸 탈 수는 없으니까 막 8천만원 9천만원짜리 차를 어떻게 타요. 그러니까 이제 8천만원 9천만원이 아니라 890만원짜리를 타는 거죠. 중고차를 구입할 때 보는 부분들은 이 정도인 겁니다. 저는 크게 안 봐요. 리프트 띄워보고 이런 거 안 합니다. 리프트를 띄우지 말라는 게 아니라 리프트를 띄워야 됩니다. 띄워서 확인해봐야 돼요. 뭐 누유 있나 없나. 근데 리프트 띄우는 돈이거든요. 그거 나중에 가지고 와서 제가 리프트를 띄웁니다. 리프트는 거기서 안 띄워요. 빨리 가지고 와야 됩니다. 빨리 타고 싶어요. 잘 설레거든요. 차를 사면. 뭐 중고차 고르는 게 그렇게 어렵지 않습니다. 일단 가서 보고 엔진 상태 보고 소리 듣고, 소리를 들으면 돼요. 뭐 가만히 앉아서 타 있어도 느껴지긴 하거든요. 엔진이 이상하면 쿵쾅쿵쾅 하면서 차가 울컥울컥 해요. 이제 그런 거 느낀다거나, 미션을 넣었는데 울컥울컥 한다거나, 그리고 조금 뭔가 이상하다, 이게 드라이브를 갖다 놔서 악셀링을 밟았는데 스타트가 늦네? 악셀을 밟으면 차가 바로 나가야 되는데 뭔가 이상하네. 지금 보시면 제가 악셀 밟으면 차가 나가잖아요. 악셀 밟으면 머리 튀어 가고, 악셀 밟으면 가고. 근데 이런 느낌이 아니다? 그러면 그런 차는 사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무조건 다 사라는 건 아닌데 그 중에서도 괜찮은 차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를 보고 가요. 그래서 중고차 고르시는 거에 너무 부담 안 느끼셔도 되는데, 제가 말씀드렸던 것만 생각하고 가서 보시면 돼요. 냉각수는 얼마나 남았는지 뭐 이런 그거는 안 보셔도 돼요. 걔네한테 물어보면 됩니다. 실내 컨디션 보고 뭐 키 몇 개 있냐 이런 거
뭐 키 2개 있으면 베스트고 키 하나 있으면 조금 아쉬운 거. 뭐 버튼 까짐 이런 것도 사실 저거 고질병이다 하는데 이거 막 알리, 테무 이런 데 가면 이런 거 팔더라고요. 이런 거 그냥 칼로 딱 떼가지고 그냥 딱 끼워놓으면 새 건데 이런 건 이제 중요하지 않습니다. 사고 같은 경우는 완전 진짜 사고가 하나도 없어. 그러면 제일 좋고 사고가 좀 있는 것도 뭐 괜찮다. 정말 그 뼈대라고 하죠. 그 뼈대 먹은 게 아니면 괜찮아요. 그리고 이게 정식 센터에 들어가면 진짜 비쌉니다. 뭐 범퍼 하나 가는 300만원 이렇게 불러버리기 때문에 그게 1000만원이라는 금액 자체가 그렇게 크다고 느껴지지 않는 거예요. 뒤에 범퍼 교환 X 이렇게 돼 있는 거는 아주 베스트 매물입니다. 그런 거는. 사실 앞에는 조금 저는 좀 걱정이 되거든요. 엔진 쪽이긴 해서. 그 뒤에 범퍼는 진짜 와서 누가 확 박아서 범퍼가 뚝 떨어지면 교환이에요. 그러면 뭐 300만원. 이런 거는 진짜 꿀매물이거든요. 근데 그게 또 교환이 들어가면 또 사고 그런 거여가지고 그래서 금액이 떨어져요. 그런 매물 딱 구해서 하시면은 베스트. 뼈대 안 먹은 게 제일 중요하고 어느 정도 있는 사고는 괜찮다. 그거는 시운전 한번 해보면서 살펴보고 외관 한번 쓱 훑으면서 이 엔카에 뜨잖아요. 그런 거 보면서 여기가 사고 부위였지 한번 거기 이렇게 쓱 보면 됩니다. 보고 뭐 별로 뭐 고장한 티도 똑같고 뭐 그러면은 또 그냥 오는 거고. 너무 완벽한 차를 고르려고 하면 안 돼요. 중고차. 새 차도 고장나서 리콜 들어가고 하는 마당에 중고차라고 완벽하겠습니다. 어느 정도는 감안하면서 가지고 오는 거고. 그리고 이렇게 사고나 뭐 이런 이력 같은 게 있으면 또 금액이 다운되기 때문에 뭐 진짜 큰 사고 뭐 뼈대 먹은 거 아니면 들고 올만해. 들고 와서 탈만해요. 그래서 요런 것도 있다. 요 정도만 생각해 주시면 감사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고차 구매하실 때 좀 도움이 됐으면 좋겠어서 영상 찍은 거라 나중에 중고차 사러 가실 때 한번 제 영상